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09년도 2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시죠. 믿음 천국 합격.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죠. 11번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세 가지로 나올 때가 있고 5가지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5가지를 먼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이다. 요게 마무리 투수예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이다. 이렇게 마무리 투수하면 됩니다. 무엇이? 그래서 키워드가 5가지. 이연경, 사수, 이렇게 이연경 사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연사 고수 쓸 때 연서 없음.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이다. 경마와 경륜 등의 수입은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의 모든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 갖춘 모든 활동은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쓰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만 쓰니까 이 중에서 3개만 골랐으면 되겠습니다.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 거 이현경 사수에서 이렇게 또 하나에 묶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하는데 보통 기출 문제가 많아요.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가 특강은 120개 정도 이제 찍어서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120개만 이런 식으로 외우면 2차 실기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각들을 120개 모아내면 하루에 10개씩 외우는 거 굉장히 쉬워요. 10개씩 딱 12일이면 합격입니다. 실기는 오래 하면 지쳐버려요. 정말로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면요. 12일 또 반복해서 또 12일 그래서 24일이면 합격을 하고도 남아요. 떡을 치고도 남아요. 콩고물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특강은 보통 2차 실기 한 달 전에 실시하는데 특강 듣고 24일이면 뭐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십시오. 12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윌리엄슨은 특성이론학자입니다. 윌리엄슨 특성이론학자의 변별 진단. 그래서 직업을 진로나 직업 특성이론이니까 진로의 파트의 학자죠. 그래서 진로 다음에 직업이 있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의 원뿌리들이 특성이론의 학자들이다. 그래서 윌리엄슨 또는 파슨스 또는 브레이필드 또는 달리 이런 학자들이 특성이론의 학자들인데요. 윌리엄슨이 직업 문제, 진로 문제를 어떻게 결정했냐 그래서 진로를 아직 선택을 못했다. 진로 미선택 또는 미선택이라고 하고 무선택이라고 하고 무로 갈까요? 키워드가 무불어흥이에요. 무불어흥. 이렇게 저는 그냥 막 맞춥니다. 윌리엄슨은 호랑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불어흥 이렇게 강조했다. 윌리엄슨 호랑이, 무불어흥, 진로 선택, 불확실한 선택. 또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윌리엄슨 문제 유형
변별진단, 무불허응,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 어리석은 선택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변별진단 4가지다. 범주를 적어 주셨으니까 얘만 적으면 4점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라고 안 써도 됩니다. 13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기준 또 나왔네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이다. 이 분류기준이 키워드예요. 분류기준이 무엇이냐? 산, 투, 생이다.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쓰면 6점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또 3가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계를 보니까 6분 지났는데 6분 만에 이렇게 3문제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루에 10개씩만 외우면요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신뢰도의 방법이에요. 신뢰도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신뢰도는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쉽게 말해서 같냐, 안 같냐.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신뢰도. 이 신뢰도 같냐, 안 같냐. 이 중에서 여기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의미와 단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동형검사 신뢰도의 의미. 검사, 재검사 신뢰는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라는 검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검사를 똑같이 보지 말고 비슷하게 A 다시로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맞는 걸 같은 유형이다. 그래서 동형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검사를 동일한 사람이 시간 간격차를 두고 2번 실시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실시라고 하고요. 동형검사는 비슷한 유형의 검사를 시간 간격차 없이 2번 실시해서 상관 개수를 정하는 것을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그래서 의미는 끝났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첫째, 검사 요인 효과다. 검사 요인 효과에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월 효과가 있고 또 연습 효과가 있고 또 기억 효과가 있더라. 2번째, 성숙해서 답이 변했다. 성숙 요인 효과가 있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답이 변했다. 역사 요인 효과다. 라고 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동형검사 신뢰도 비슷한 유형을 만들려니까 제작하기가 어렵다. 또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또 완벽한 동형검사를 제작하기 어려워서 검사 표준 문항에 따른 오차가 개입된다. 그래서 표준 문항에 오차가 발생된다. 조금 답안지를 줄이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2번째, 비용이 많이 든다. 3번째, 제작하기가 힘들다. 이 3가지만 쓰면 답이 간결하게 더 정리가 됐을 겁니다. 책의 내용은 그냥 양념을 적어놓은 거니까 웬만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답입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했죠? 동형검사의 문제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이 많이 든다. 제작하기가 어렵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 검사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라고 해서 14번 문제 끝났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정리를 해서 지금 쉽게 구조화가 됐지만 보통 이런 문제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할지 막 좀 당황해요. 또 다른 책 보시면 답도 겁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합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하는데 직업상담사 시험 2차 정말 쉬워요. 나올 거 뻔하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근데 왜 합격률이 20%뿐이 안 되냐?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두 번째, 책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왜? 책이 쓸데없는 답에 그냥 여기저기 편집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강의하는 사람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맨날 배운 대로 모르는 것도 글자 외우고, 그러니까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요, 제가 김덕희가 여기 나왔습니다. 책의 용어도 간결하고, 강의 내용도 간결하고, 답안지 작성도 간결하고, 믿음 천국, 합격은 100%.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15번 갑니다. 비합리적 신념, 인지정서 행동에 나와요.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에 나오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당위성의 오류예요. 즉, 당위성. 꼭 이래야만 된다. 머스트의 개념이죠. 뭐뭐 해야만 된다. 뭐뭐 해야만 된다는 게 인생에 어디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당위성의 오류, 당의 신념의 뿌리를 내리는 당위성의 오류가 뭐냐? 뿌리는 고정관념이에요. 즉 비합리적 신념의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당위성의 오류가 뭐냐? 첫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당위성을 그냥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고치세요. 뭐 조건도 똑같은 거지만 세상에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꼭 성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타인은 꼭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류라 이거예요. 나는 꼭 사랑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류예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결핍이 보통 제가 중독 심리 상담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 모든 문제는 애정 결핍이에요. 사랑 결핍이에요. 사랑 결핍,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교회 가요, 교회.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욕구. 나는 꼭 사랑을 받아야 돼. 교회 가십시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법이 꼭 공정합니까?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왜?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썩 공정하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뉴스 볼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게 문제예요. 저것들 말이야. 그냥 그것들은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혈압 올라왔자 뭐 나만 손해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당하지는 않죠. 그런 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에 대한 감정에 휩쓸려서 괜히 분노하고 짜증내고 바보 천치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을 수 있다. 타인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성공과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연적인 사고죠. 이런 것들이 합리적 신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나오게 되면 꼭 예를 들어 설명하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적어놨습니다. 예까지 꼭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예, 나는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또 근데 얘는 그냥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요. 타인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이걸로 고치세요. 타인은 나를 존중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고용정보, 직업정보 문제인데
고용정보의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 나오면 제가 중요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적 정보가 있고 거시적 정보가 있다. 미시는 작은 거예요. 거시는 큰 거기 때문에 거시 정보하면 보통 국가예요. 국가 정책은 거시 정책이에요. 미시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시 정책이란 개인이나 기업 측면에 국한된 구인 구직 정보, 직업 훈련, 임금 정보 등을 미시 정보라고 한다.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뭐 구인 구직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이런 관련된 정보를 미시 정보라고 하고, 거시 정보는 국가 정책을 표현하는 겁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 측면의 정보로서 뭐 경제 동향, 산업 동향, 고용 동향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큰 덩어리는 거시, 작은 덩어리는 미시, 이렇게 여러분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갑니다. 직무기술서예요. 직무기술, 뭐 직무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있고 직무명세서가 있는데, 직무명세서는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차에는 직무명세서가 안 나와요. 1차에는 직무명세서가 나오지만 2차에는 직무기술서가 나온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가지. 첫째, 직무가 어떤 직무냐, 직무 표식. 직무가 어떤 내용이냐, 직무 개요. 직무의 수행 방법은 어떤 것이냐, 직무 수행 방법. 직무 내용은 무엇이냐, 직무 내용. 직무의 요건은 무엇이냐, 요건에서 표식 개요, 방법 내용 요건에서 5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설명하라고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스티커로 이렇게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고, 주방에 붙여놔도 좋고, 또 소파에 붙여놔도 좋고, 화장실에 붙여놔도 좋고,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인식하면 됩니다. 공부는 학습이에요. 학습. 글씨를 못 쓸 때 가장 좋은 건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한자.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학습. 배울 학자. 배우는 거예요. 익힐 습자. 익히는 거예요. 매일 배우기만 하면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습은 내 것이든 내 것이. 이게 한자의 새 날개 모양입니다. 새 날개 모양이 100백자, 100번인데 여기서 하나가 한 일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99번이죠. 새가 한 번 날려면 99번의 날개짓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다 해서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은 99번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익숙되게끔 제가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려면 자꾸 보면 됩니다. 안면 타당도로 보면 됩니다. 안면 타당도로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용 타당도로 인지가 됩니다. 무조건 외우지 말고 슬슬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정독이 아니라 다독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또 인식이 됩니다. 18번 직업정보 수집과정 4단계입니다. 직업정보예요.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이에요. 수집 과정.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직업정보에 보면 수분, 가체 이러요. 수분,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체계하고 제공하고 평가한다. 수분, 가체, 재평. 이건 직업정보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기다가 4단계를 쓰셔야 해요. 수분, 가체 쓰면 빵점이에요. 이 제목은 수집 과정 4가지예요. 직업정보의 과정이 아니라 과정 중에서 수집 과정의 4단계가 뭐냐라고 해서 분대 목수다. 분대 키워드가 분대 목수다.
군대에서 목수다 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군대. 직업 정보를 분류하는 거죠. 또 대안을 만들고 분류한 것을 대안만 목록을 이제 줄이겠죠. 너무 많으니까 목록을 줄인 거를 갖고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분대 목수다. 그래서 첫째 직업 분류를 제시하기 또는 직업 분류하기 이렇게 분류하기. 두 번째 직업 정보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수집하기.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4점입니다.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은 수분가체 재평이고 얘는 수집 과정의 4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19번 갑니다.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소득과 여가 모형이에요. 소득과 여가 모형이다. 또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있고 노동 공급량이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임금이 계속 올라가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노동 공급의 양을 늘리는데 나는 이제 벌만큼 벌었다. 이제 일 안 하고 싶어. 나는 놀러 갈 거야. 라고 해서 이 놀러 가는 부분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보게 되면 답안지를 좀 있어 보이게 쓰려면 소득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써주고 대체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승하여서 즉 포기한 대가가 올라가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번 써주고요. 문제가 보면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 공급 증가가 우상향인지 불확실한지 판명하고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해서 설명하시오. 소득 효과 대체를 썼으니까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이겁니다. 이거를 말꼬리를 잡아야 돼요.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률이 상승했어요. 근데 나는 300만 원이 있어야 여가를 선택해요. 300만 원이.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아직 300이 되려면 멀었어. 임금률이 올라가더라도. 그 100만 원인 사람은 한참 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동 공급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월급이 290만 원이야. 근데 임금률이 올라가서 300이 넘어섰어요. 그 사람은 또 여가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근로자마다, 즉 개인 근로자마다 또는 개인차에 따라서 주어가 개인차에 따라서 임금률이 상승하더라도 어떤 근로자는 노동 공급을 선택하고 어떤 근로자는 여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판명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책에는 조금 정리하라고 써놨지만 쉬워요. 똑같이 그 이유는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어떤 근로자는 여가를 선택하고 어떤 근로자는 노동 공급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인지 또는 후반 굴절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20번 갑니다. 보통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면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재미가 있어요. 서로 상보교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상보교류를 카메라 렌즈하고 합니다. 물론 제 모습이 화면에 나오지만
아주 동영상하게 좀 외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20번 갑니다. 성능검사와 성향검사입니다. 성능검사와 성향검사다. 자, 이제 제목만 이해하면 공부는 쉬워요. 이 제목을 모르니까 자꾸 밑에 글자를 외우는 거지 않습니까? 성능검사는요, 능력검사예요, 능력. 성능이 능력이죠. 성향은 그냥 성향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인지적 검사라고도 해요. 인지적 검사. 인지가 대가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번 강조했죠. 대가리 검사예요. 대가리가 얼마큼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는 정서적 검사예요. 즉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성향이에요. 이거는 능력이고, 이런 거 인지적 검사와 인지적 검사에 시험에도 이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지적성 해보세요. 지적성 얘만 외우면 돼요. 지적성. 지능검사, 적성검사. 적성은 능력이죠. 지능은 뭐 대가리고. 또 성취도검사. 얼마큼 성취도도 능력이 있어야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성,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는 성능검사 또는 인지적 검사라고도 한다. 그래서 3개 쓰면 3개 쓰고 2개 쓰면 2개 쓰면 됩니다. 성향검사는 말 그대로 정서적 검사예요. 그래서 정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3가지가 성흥태. 한번 해보세요. 성흥태. 그래서 성격을 보고 성격 검사. 여기는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성격과 흥미와 태도. 이거는 개인의 성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 지적성. 정서적 검사, 성흥태. 인지적 검사를 다른 말로 성능검사라고 한다. 정서적 검사를 다른 말로 성향검사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아마 땡 잡았죠. 아주 간결하죠. 2개 쓰면 2개 쓰고 3개 쓰면 3개 쓰고 해서 또 20번 하나의 폴더에 딱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아름답게 끄집어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09년도 2회차 마지막 문제. 흥미사전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흥미사전기법. 그러니까 흥미의 아버지는 홀랜드예요. 홀랜드. 흥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홀랜드에서 뭐 우리 카톡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홀랜드, 흥미, 발달, 수포. 이렇게 착착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 여기서는 흥미사전기법은 홀랜드의 흥미사전기법이에요. 근데 수포가 발달만 하다가 조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흥미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포의 흥미사전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포의 흥미사전기법이라고 나오면 답이 틀려요. 이거는 표조사예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이거는 수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포 거 쓰면 안 돼요. 이거 뭐 그래서 이답과 수포를 막 혼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표조사,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는 수포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문제가 있어요. 수포의 흥미사전기법 3가지를 쓰세요. 이때 쓰는 거고, 요때는 홀랜드 거예요. 꼭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사정은 조사예요.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 홀랜드가 얘기할 때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 그러니까 흥미를 조사할 때 무엇을 보고 흥미를 조사하냐? 내담자의 작업 경험을 보면서 흥미를 조사하더라. 그래서 작업 경험 또는 뭐 직업 경험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길게 쓰고 싶은 사람은 내담자의 직업 경험이나 작업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제가 해설에 써놨는데 골라서 쓰면 됩니다. 뭐 흥미에 관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가치 기술 쭉 나오는데 뭐 직업 관련 선호 등을 규명해서 직업 관련 선호도 요거 하나 딱 갖고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뭐 작업 경험을 통해서 직업 관련 선호도를
규명하는 것을 알아본다. 아니면 직업 선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직업 카드 분류법. 직업 카드 분류법.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다가 뭐 타로점 있죠? 똑같은 거예요. 타로점 카드처럼 직업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나눠주고, 직업이 있는 카드를 나눠주고, 좋아하는 선호군이 뭐냐, 또 직업이 좋아하는 비선호군이 뭐냐, 또 어떤 직업인지 몰라, 알 수 없는 직업이 뭐냐, 세 가지를 분류해 놓은 다음에 카드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카드 3장 갖고 이 사람의 흥미를 알아보는 게 직업 카드 분류법이에요. 즉 타로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직업 카드 분류법이란 직업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뭐 내담자나 뭐 수검자에게 나눠주고, 선호군, 비선호군, 알 수 없는 군, 뭐 이렇게, 또는 미결정군, 결정을 못한 거, 뭐 뭔지 모르니까 직업이, 아니면 뭐 아리송해서 선호군 또는 비선호군, 미결정군으로 분류한 다음에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흥미 검사 실시,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 스트롱 검사, 후도 검사, 이렇게 또는 뭐 이런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직업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 실시, 예를 들면 외우기 너무 힘들다. 이거 다 외우지 말고요. 홀랜드의 직업 선호도 검사 또는 스트롱 캠벨 검사 등의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타당도 있게만 쓰면 됩니다. 이런 문구들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외우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흥미사전기법 3가지를 쓰고 간략히 기술하시오 라고 나왔으면 수폭괴가 아니라 홀랜드 거다. 그래서 3가지. 첫째가 작업 경험 분석하기, 두 번째 직업카드 분류법, 세 번째 직업 흥미검사 실시. 타당도 있게 여러분 버무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